자, 이번 시간에는 일반적으로 각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어지는 각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표시할 거냐, 일반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도형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각의 크기를 기껏 해봐야 0도부터 360도 범위에서 한정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고등학교로 올라와서는 함수를 위주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이 각의 크기를 양의 방향으로 무한히 큰 값, 음의 방향으로 무한히 큰 값, 이렇게 전부 다 표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의 방향으로 10,000도 어떻게 표시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또 음의 방향으로 10,000도 이걸 어떻게 표시하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각들을 표시하는 방법이 일반각이라고 하는 도구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각을 그림으로 표기를 해주게 되면 기준선을 하나를 두고 이렇게 각을 이루어 나갑니다. 자, 얘를 우리 30도라고 합시다. 이렇게. 자,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도구를 하나 갖다 붙여줄 겁니다. 여기 원점 O라고 하고 여기 X라고 합시다. 그래서 반직선 OX를 생각을 합시다. 이 반직선 OX를 앞으로 우리는 시초선이다. 각을 표시해주는 시작이 되어지는 초입 부분의 도구다. 그렇게 읽고, 그 다음 반직선 OP를 각을 표시해주는, 각의 위치를 표시해주는 동경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선생님이 각의 위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현재처럼 이렇게 시초선을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각이 표시가 되어지더라.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 우리는 양의 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양의 각. 그래서 양의 각이니까 부호가 있겠죠. 플러스 부호를 붙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경우도 있겠다. 이 각을 표시해 주는데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질 수도 있겠다. 얘는 지금 음의 방향으로 돌아서 표시가 되어진 각이에요. 그래서 얘를 음의 각이라고 표기를 할 겁니다. 음의 각. 그러면 현재 한 바퀴를 완전히 돌면 360도니까 360도에서 30도 빠지는 330도. 그러면 330도만큼 음의 방향으로 돈 거니까 330도라고 써주고 방향까지 이렇게 표기를 해서 마이너스 330도다라고 표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상한 거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죠? 그러면 30도하고 마이너스 330도하고 같은 거냐?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별표 쳤죠. 위치를 나타내는 거다. 그러니까 위치의 개념으로 보면 30도나 마이너스 330도나 똑같은 거다. 하지만 각의 크기를 보면 어때요? 다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동경의 위치와 각의 크기까지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일반각에 의한 각의 표시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자, 여기에 30도만큼 양의 방향으로 회전이 되어져 있는데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누가 봐도 360도만큼 한 바퀴 돌고 30도만큼 더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390도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요게. 자, 그러면 이제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두 바퀴 한번 돌려볼까요? 하나, 둘, 돌아서 이 위치에 왔다고 생각을 합시다. 요 크기는 30도예요. 그렇게 되면 얘는 360도만큼 두 바퀴 돌고 플러스 30도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뭐냐면 720에서 30도니까 750도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마이너스 330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30도를 기준으로 읽어 나가는 겁니다. 얘는 회전을 어떻게 하느냐면 음의 방향으로 돌아요.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무조건 한 바퀴를 돌고 30도만큼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되면 360도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붙는 숫자가 회전수에다가 방향까지 표시를 해주는 거네요. 얘가 거기에다가 플러스 30도만큼 더 간 각이다. 그렇게 되면 이게 얼마예요? 마이너스 330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30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 각으로 표시를 해주면
360도만큼 한 바퀴도 안 돌았어요. 그죠? 플러스 0, 그리고 플러스 곱하기 0, 플러스 30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의 크기는 이만큼 들이지만 회전한 나머지 위치는 요것들에 의해서 표시가 되어지게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일반각은 이렇게 표기를 해요. 360도만큼 얼마나 돌았는가? 거기에다가 현재 위치는 어딘가? 이렇게 표기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현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n의 값은 반드시 정수이어야 하는데, 정수이어야 되는데, 저것의 의미는 뭐냐면 회전수를 의미해 주는 겁니다. n의 크기는 회전수를 의미해 주는 거고, 저 n의 부호는 방향을 얘기를 해줘요. 양의 방향으로 돌았니? 음의 방향으로 돌았니? 시계 반대 방향이니? 시계 방향이니? 그거를 의미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최종적으로 얘는 바로 동경의 위치를 표기해 줍니다. 동경의 위치.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 알파도는 단위 빼고 알파는 가급적이면 0부터 360 양수로 표기를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면 동경의 위치를 우리가 읽어나갈 때 상당히 편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각을 표기를 해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어떨까? 예를 들어서 840도라는 각이 있어요. 자,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한번 표시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얘는 360도, 720에다가 120도 보태진 거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네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면 얘는 두 바퀴를 돈 다음 120도 위치에 가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위치는 120도, 크기는 840도 이렇게 읽어나가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마이너스 650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마이너스 650도면 얘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 뭐 양의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일단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음의 방향으로 돌려야 되겠죠? 360도. 지금 720도에 가까우니까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720도 거기에다가 70도를 보태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음의 방향으로 두 바퀴 회전한다. 그리고 양의 방향으로 70도만큼 더 간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읽어나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동경의 위치에 따르는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될까? 동경의 위치를 읽는 방법을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동경의 위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각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 이 각들을 위치로 정확하게 파악을 할 때에는 이렇게 평면을 4개의 사분면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여기는 1사분면이라고 얘기를 하죠. 1사분면. 그 다음 여기는 2사분면, 여기는 3사분면, 여기는 4사분면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동경이 이렇게 있다. 동경이 현재 1사분면에 있다. 그러니까 이 각을 기준으로 읽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동경이 여기에 있다. 동경이 2사분면에 있구나. 동경이 3사분면에 있구나. 동경이 4사분면에 있구나. 이렇게 읽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만 본다라고 치면 그러면 얘는 120도니까 90도보다 넘어가서 여기에 있겠네. 그래서 얘는 2사분면에 위치한 동경이 되겠구나. 이렇게. 그 다음 얘 70도니까 여기에 있겠네요. 그죠? 얘는 1사분면에 있는 각이 되어지겠구나. 이렇게 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단위 빼고 알파가 0부터 90 사이에 있을 때, 즉 알파도가 0도부터 90도 사이에 있게 되면 1사분면에 있게 되는 거고, 얘가 90부터 180 사이에 있을 때 얘가 180부터 270 사이에 있을 때 얘가 270부터 360 사이에 있을 때 각각의 동경은 1, 2, 3, 4분면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기반은 무조건 얘입니다. 무조건 일반각으로 표시가 되어진 후 최종적으로 이 짜투리 값 얘가 어떤 값을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동경의 위치들이 이렇게 결정이 되어지는 거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예문을 우리 또 하나 보고 가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좀 헷갈릴 수도 있고, 자, 세타가 이사분면이 위에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얘를 절반으로 쪼갠 얘는 몇 사분면에 있을까? 따져봐라. 이 이사분면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0도부터 180도 사이니까 그거 반토막 내면은 1사분면이겠네요. 45도부터 90도니까. 그쵸? 그런가? 우리가 각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동경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반화시켜서 얘기를 꾸려나간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자, 세타가 이사분면에 있게 되면 일반화시켰을 때 360도 n 플러스 알파도라고 합시다. 미안합니다. 이사분면이니까 90도부터 360도 n 플러스 180도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이사분면에 있는 각이니까, 그죠? 90도부터 180도 사이. 2분의 파이면, 2분의 세타면, 2분의 세타는 여기 180도 n 플러스 45도, 그리고 여기 180도 n 플러스 90도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맞네요. 45도부터 90도까지니까 1사분면이 맞네요. 그러나 현재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각의 형태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을 표시할 때는 360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정확하게 현재 지금 요 n은 정수입니다. 정수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얘를 360도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수를 짝수와 홀수로 구분을 해줄게요. 자, 첫째 n의 값이 짝수일 때 k는 당연히 정수겠죠. n의 값이 2k일 때, 그럼 2k가 들어가게 되면 360도 k 플러스 45도부터 2분의 세타가 360도 k 플러스 90도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러면 일반화시켜서 보니까 일반각을 표시하는 방법하고 맞고, 여기서부터 동경의 위치가 여기까지가 되어지는 거네. 그러니까 짝수일 때에는 일사분면에 있는 게 맞습니다. 짝수일 때는. 자, 그러면 두 번째, 홀수일 때는 어떨까? n의 값이 2k 플러스 1일 때 당연히 k는 정수. 그렇게 되면 이 자리에 2k 플러스 1이 들어가게 되면 360k 플러스 여기 1 있죠? 1, 180도, 225도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죠? 그래서 2분의 세타는 360도 k, 여기도 2k 플러스 1이 들어가는 거니까 180도가 여기에 보태지게 되면 270도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동경이 지금 어디에 있게 되는 거예요? 225도부터 270도 사이면 여기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3, 4분면에 있는 각이 되어져 버리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일반화시켜서 판단을 해봤더니 결국 2분의 세타라는 이 각은 1, 4분면 또는 3, 4분면에 있는 동경이다. 바이 1, 2에 의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일반각의 형태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 동경에 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랬는데, 서로 다른 동경들이 있어서 그들이 또 움직임에 따라, 위치에 따라 표시하는 방법들이 또 달라지기도 해요.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동경을 줄 거예요. 그 두 개의 동경을 위치를 서로 비교해 가지고서 그러한 위치에 맞는 각은 어떤 값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치에 관한 이야기니까 5가지로 나눌 겁니다. 자, 첫째는 두 개의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두 개의 동경이 반대편에 있는데 그들이 일직선상에 있는 경우. 그 다음 세 번째는 두 개의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지는 경우. 그 다음 네 번째, 두 개의 동경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지는 경우.
그 다음 다섯 번째, 두 개의 동경이 y equal to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지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경들이 이런 위치들에 있을 때 도대체 각은 어떤 값을 갖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일단 두 개의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 한번 볼까요? 사분면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의 동경이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몇 바퀴 돌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여기라고 합시다. 하나의 동경이. 자, 또 다른 하나의 동경이 마찬가지로 몇 바퀴 돌 수 있어요. 몇 바퀴 돌아서 동경이 일치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와가지고서 여기에 이렇게 일치됐다고 합시다. 알파라는 동경과 베타라는 동경이 이렇게 일치가 되어졌다. 그랬을 경우 알파와 베타 사이의 관계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단 동경이 서로 같다라는 이야기는 최종적인 각의 크기가 같다. 그쵸?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는 몇 바퀴를 돌았는가의 차이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몇 바퀴나 차이가 있느냐. 이런 정도. 알파 베타 사이는 이렇다. 그렇죠? 자, 그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반대편에 있는 경우. 자, 사분면이 이렇게 있는데 알파라는 동경이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같은 방식으로 베타라는 동경이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서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몇 바퀴나 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얘들이 일직선상에 있게 되면 이 각하고 이 각이 어때요? 서로 같은 각이 돼버리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베타라고 하는 각의 크기에서 알파라는 각을 빼버리게 되면, 이 부분이 빠져버리게 되면 바로 180도가 되어져 버리네.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360n 몇 바퀴 차이가 나는가에다가 플러스 180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번에는 x축 대칭이래요. 이렇게 있는데 동경 하나는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알파라는 동경이에요. 근데 베타라는 동경은 어떻게 표시가 되어지느냐면 이렇게 돌아가지고서 이 위치까지 왔다. 이렇게. 얘가 베타예요. x축 대칭이니까 바로 이 각과 이 각이 같다라는 얘기죠. 이 각과 이 각이 같다. 그럼 어떻게 돼요? 베타라는 각에다가 알파라는 각을 보태주게 되면 360도 n 이렇게 되어져 버리겠네.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베타 플러스 알파가 360도 n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네요. 일단 여기까지만 살펴보니까 두 개의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두 각 사이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뒤에 붙어야 될 위치를 나타내 주는 값이 제로가 되어지는 거고, 반대편에 있게 되면은 반대편에 있으니까 반대편에 있어야 될 조건 180도만 표시가 되어지면 되는 거고, x축 대칭이 되어지게 되면 위아래가 같아져 버리기 때문에 합의 꼴이 0도 360n으로만 표시가 되어진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같은 방식이에요. 이번에도 y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이면 알파라는 동경이 이렇게 있을 때 베타라는 동경이 이렇게 돌아가지고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질 때예요. 이게 베타라는 동경입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각하고 이 각이 같죠? 자연스럽게 이 각하고 이 각도 같아지겠네? 그럼 뭐야? 베타라는 동경에다가 알파라는 각의 크기만 보태주게 되면은 이만큼의 각이 되어지는 거네. 됐죠? 그래서 베타 플러스 알파가 360n 플러스 180도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아, 이거 헷갈려요. 그쵸? 근데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살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y equal to x 대칭이 되어지는 경우. y equal to x가 이렇게 있는데 동경 알파가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베타라는 동경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베타 동경이에요. 여기. 그렇게 되면 y equal to x 대칭이니까 이 각하고 이 각이 어때요? 두 개의 각이 서로 같죠? 자연스럽게 이 각과 이 각이 같아지게 되는 거네. 그러니까 베타라는 동경의 현재 위치에다가 알파라는 각의 크기만 합쳐주게 되면 90도가 되어져 버리겠다. 그쵸? 그러니까 이번에는 베타와 알파의 합이 360도 n에다가 90도라고 표시가 되어지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5 종류, 물론 이거 이외에도 또 다른 여러 가지 특수한 경우들이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입시 현장에서 참 자주 다뤄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문제들이 다뤄졌던가. 자, 세타가 90도부터 180도 사이의 각이라고 합시다. 자, 이때 세타라고 하는 동경과 6세타라는 동경을 서로 비교할 거예요. 비교해서 도대체 세타는 몇 도나 될까? 이 문제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두 개의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 또 하나는 반대편에서 일치하는 경우, 두 가지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개의 동경이 일치한다. 그러니까 두 개의 동경이 일치하게 되면 동경들 사이의 각의 크기의 값의 크기는 0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6세타 마이너스 세타가 360도 n. n은 물론 정수입니다. 자, n은 정수. 자, 그렇게 해주게 되면 5세타가 360n이니까 세타는 72도 n 이렇게 되어지겠다. 됐습니까? 자, 현재 지금 세타가 이건데 세타의 범위가 요거래요. 자, 이때 72도 n이 90도부터 180도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럼 눈으로 봐도 이거 만족하는 n의 값은 2밖에 없죠. n은 2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세타는 여기 들어가서 144도 이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타가 144도면 그거의 6배 한 각은 서로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두 개의 동경이 반대편에서 일치하는 경우. 반대편에서 일치를 한다. 일직선 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에 대한 얘기 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반대편에서 일치하는 경우에는 두 각의 차이가 180도만 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 6세타 마이너스 세타면 5세타인데 그게 얘하고 같은 거예요. 360도 n 플러스 180도와 같습니다. 그러면 세타는 72도 n에다가 플러스 36도죠? 이렇게 되어지겠다. 아까 마찬가지로 이것의 범위가 여기에 있다 그랬어요. 자, 이때 90도보다는 커야 되고 뭐가? 얘가 72도 n 플러스 36도가 그리고 180도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럼 이거 만족하는 n의 값 한번 체크해 보세요. n의 값이 1보다 작으면 안 되죠. 적어도 1은 돼야 되겠다. 1이 되면 98도가 되어지니까 범위 내에 들어가고 2가 되면은 180도 나오니까 안 되겠죠. 그죠? n은 1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세타는 1이 여기에 들어가니까 108도가 되어지겠다. 이렇게 되어지게 돼요. 됐습니까? 입시 현장에서 자주 다뤄진다 그랬어요.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